그 책을 보면은 만약에 당신이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살고 싶은 나라의 땅을 살 때 그 부동산 중개인이 가장 먼저 소개해주는 곳은 미 합중국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가님은 영국인이시잖아요. 근데 영국인 입장에서도 미국이 1순위인가요? If you want to buy land, yeah. If you're talking about an alliance, we are mostly in Britain what we call instinctive Atlanticists. And that's because of our history and because of our geography. We have spent the last 500 years looking at the continent of Europe, watching its wars, its revolutions, its ideas of fascism and communism, and thinking, we need a bit of a distance. And we've always sought to balance them, the European powers. And in the 20th and now the 21st century, we need a new friend, a big friend. And our big friend is America, and he's going to stay that way. That's our direction of travel. 세 분은 미국에 살아보셨잖아요. 생활하시면서 이거는 진짜 미국의 강점이구나 좀 느꼈던 거 있으실까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주위 분들이 한 얘기가 미국은 이 물고기로 치면 생선으로 치면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딱 몸통만 있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이해가 됐던 쓸모없는 땅이 거의 없죠. 보면. 그러니까 지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미국이 접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 없잖아요. 위로는 캐나다, 아래로는 멕시코 딱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멕시코는 힘의 우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국가이니까 사실상 뭐 미국이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고, 물론 캐나다는 뭐 거의 뭐 비슷한 나라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가치도 비슷하고 추구하는 방향도 비슷하니까 전혀 적대적일 이유가 없어요. 뭐 예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사실은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는데 국가의 어떤 전력이라든지 이런 걸 세이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봐요. 저는 다양성인 것 같아요. 기후대가 정말 다양하게 애리조나 가면 사막이 있고 북쪽으로 가면 되게 추운 데도 있고 뭐 그 기후가 일단 다르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거기에 인종도 다양하고 랭귀지는 언어는 뭐 영어라는 걸로 하나로 돼 있고 The things that you've said, but also when you go across the Appalachians, in front of you suddenly the Mississippi basin goes all the way to the Rockies, and in there is the greatest farmland in the world and long flat rivers that you can put your trade along. And what is at the end of it? One of the greatest ports in the world, New Orleans, and then out into the sea lanes. So you put that whole thing together with a climate that can grow food, which can grow a big population, then you have the superpower. 그 이제 말씀 중에 수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책에도 그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대륙은 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 그냥 수직 낙하해 버려요. 이 강이 이렇게 완만하게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직 낙하해 버리니까 수로를 쓸 수가 없어요. 그 강 주변에 도시들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미국은 강들이 굉장히 크고 아주 완만하게 바다로 가면서 그 하구나 이런 데 다 도시들이 그리고 육상 운송에 그 수로가 차지하는 그게 산업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끔 근데 저는 그 강의 방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큰 문화권을 만들어진 데는 강이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도 그러면 그게 강의 상류와 하류가 기후대가 다른 데 걸쳐 있다는 거는 다른 기후대 농작물과 이런 거를 서로 링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좋은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천여적으로 남북 방향의 강이 다른 기후대를 관통하는 거가 큰 메리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1803년에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샀잖아요. 이게 신의 한 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미국이 그 땅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Well, yes, because if they hadn't bought that, it is possible America, what we know now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ould have grown up the disunited states of America. Texas could have grown up as an independent country. California could have grown up as an independent country because they did have the natural resources. But it was that key moment of buying this enormous tract of land. You know, it's bigger than the whole of Western Europe. And I think that's the key because then you can race across these flat plains, get to the Rockies. Once you're over the Rockies,
you are the two ocean power. 근데 이 루이지애나가 이제 지금 우리 루이지애나 주잖아요. 조그만.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아래에서 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굉장히 큰 땅이었거든요. 프랑스령이었죠. 원래 그 미국에서 원했던 거는 그때만 이제 루이지애나랑 이제 뉴올리언스 항이랑 이런 전부 다 이제 프랑스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통과를 하려면 미시시피 강을 따라갖고 올라가서 통과를 하려면은 이제 통과 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프랑스 측에다가. 그래서 미국에서 바랬던 거는 루이지애나 다 달라는 건 아니었고 뉴올리언스 항구 그리고 거기를 우리가 돈 안 내고 좀 갈 수 있게 좀 면제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의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프랑스 측에서 이제 살래라고 역제안이 들어온 거죠. 아 바보. 아니 근데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돈이 좀 필요했어요. 예, 약간 재정적으로 힘들었고 뭐 전쟁도 치러야 되고 이거 팔고 돈 가지고 우리는 딴 걸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팔았는데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땡큐 하고 딱 받았죠. 받았는데 이게 또 의회에서는 왜 네 마음대로 그거를 팔고 그러냐 그래서 막 싸웠었어요. 그래서 제퍼슨이 막 이렇게 막 설득해서 얼마 차이 안 났을 거예요. 한 3표, 4표 차이로 겨우 통과가 돼서 루이지애나를 획득을 했는데 이게 진짜 묘수가 된 거지. 여기도 역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아 이런 거 아니에요? 전세 얻으려고 갔더니 얼마 내고 그냥 사시라고. 맞아. 그냥 가지시죠. 그럴 때 사면 돈 버는 거야. 돈 법니다. 근데 그거를 했으니까 사실 계속 서부로 갈 수가 있었던 거고 캘리포니아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텍사스나 전부 다 사실은 차지해서 양쪽에 해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뻥 뚫린.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또 이런 비슷하게 왜 러시아 땅도 잠깐 저희 미국이 샀잖아요. 금광도 많고 유전도 많은 알래스카가 원래 러시아 땅이었는데. But they didn't know that there was oil there. It was called at the time Seward's folly, Seward's mistake, the guy that made the decision, because they thought, what on earth are we buying all this snow for? But of course, history proved Seward to have been very beneficial to America. There was the vice presidential candidate a few years ago was ridiculed for saying, you can see Russia from my house in Alaska. You can actually. Sarah There are Palin. islands. Sarah Palin, yes, Sarah Palin. But you actually can. There are islands, American islands, just off Alaska. You can actually see Russian islands from. But they simply didn't want this vast country, Russia, coming across and having contiguous land route down into America. So they bought all the snow, and then it turned into oil, and it's been brilliant for